네, 9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도 중앙은행이 루피 CBDC 대중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은행 계좌 없이 송금을 구현하는 이 통합결제 인터페이스 이른바 UPI에 디지털 루피를 연동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도 CBD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특히 이제 오프라인 거래도 허용을 해서 대중화에 조금 더 방점을 찍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아마 UPI 이 단어를 보고 뭐 하나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스뱅크입니다. 이 예스뱅크가 지난주에 인도 중앙은행 CBDC와 예스뱅크 앱이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서 이 상호 운용성을 갖게 하면서 손쉽게 예스 앱을 통해서 CBDC 거래를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다, 이런 걸 밝혔었죠. 그러니까 예스뱅크 앱이 UPI와 연결이 되면서 이 UPI 이 통합결제 인터페이스 연결이 되면서 CBDC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은행 계좌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은행 계좌도 없이 송금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CBDC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되게 나름 섹시한 발표를 했었던 건데, 이걸 지금 이미 구현하고 있는 게 예스뱅크라는 곳이죠. 한때 인도의 4대 민영은행이었다가 2020년인가? 이때 재정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이제 구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영 시스템을 갖게 된 곳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스뱅크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스뱅크가 CBDC와 관련해서 뭐를 할 때 그 기반이 뭐냐면 XRP 레저더라, 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인도 중앙은행이 지금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시를 내린 UPI 연동, 이거를 이미 예스뱅크는 구축을 한 거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스뱅크를 통해서 인도 루피 CBDC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스뱅크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술적 기반이 뭐다? XRP 레저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내가 지금 XRP 레저를 통해서 루피 CBDC를 통해 결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이걸 지금 더 빠르고 거의 공짜로 이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송금을 하고 있는 건지 사용자들이 모르게끔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다? 리플이다. 지금 그거를 리플을 구현을 하고 있다. 리플뿐만 아니고 뭐 스텔라도 그렇고 알고랜드도 그렇고 여러 유사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런데 기성 레거시 올드 금융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건 뭐다? 다름 아닌 리플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의 확장성과 관련해서는 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은 이 의미 부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씩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5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의 노동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 특히 젊은 층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력도 풍부하다는 거기 때문에 인도 시장이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중국에서 막 제조품을 때려박던 외국 기업들이 지금 인도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라는 나라는 일단 인구가 많다라는 것도 큰 의미지만 생산 가능 인구, 특히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라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인도의 예측치를 보면 2024년까지 15억 명 진짜 어마어마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2064년까지 17억 명. 그런데 현재 지금 CBDC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수가 150만 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인도의 어떤 CBDC는 국가적으로 저렇게 난리를 치고는 있는데 진짜 이제 초기 중에서도 극초기 단계구나. 네, 지금 15억 명 중에 1%만 사용을 해도, 10%만 사용을 해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50%까지 끌어올려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의 어떤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저를 기반으로 또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네?
재밌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도의 CBDC와 관련된 부분들,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결제 비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특히 인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의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 주도의 이 CBDC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전폭적인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와즈렉스를 왜 저렇게 조져대? 왜 저렇게 거래소를 귀찮게 못해서 안달이야?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의 입장에서 정부 주도로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의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CBDC와 관련돼서 마스터카드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CBDC는 다른 형태의 화폐만큼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 CBDC 프로그램이 중앙은행들의 어떤 개발에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 다 아시죠? 마스터카드의 CBDC 프로젝트의 파트너 가운데 하나가 컨센시스, 리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과 연계된 여러 가지 CBDC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인도에서조차 이렇게 어쩌다 보니 리플 레저와 또 연계되는 이런 상황들, CBDC와 연계돼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CBDC가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고 하다못해 마스터카드가 CBDC 프로젝트를 잘 구축해서 이 결과를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 개발에 도움이 되게끔 공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리플인데 특히 인도에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확장성을 갖게 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크게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단연 브릭스죠. 브릭스. 이번에 신규 가입국들의 면면을 보면 먼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리플 수혜리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이 상징성이 또 있고 특히나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폭적으로 크립토와 관련된 허브 역할을 글로벌하게 하기 위한 의지, 전략 이런 걸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리플 레저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또 브릭스 진영과의 연계성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인 거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브릭스 신규 회원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리플과 이 사브, SABB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도에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세 번째 리플 ODL이 개통이 되는데 그때 이제 US 달러 결제,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2년 전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들이 지금 중동 북아프리카 이 메나 지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메나 지역을 놓고 딱 중동 북아프리카 이 지역에 특히 은행 시스템의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은행에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은행 계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인구의 상당수인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을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 어떤 디지털 송금 혁신의 결과가 민주화될 수 있게끔 이런 것까지 지금 리플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까지 인도에 이어서 이런 연계성 그런데 다 브릭스 진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특히 이제 사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의 원년으로 2030년을 딱 지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게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앞두고 미래 먹거리를 딱 발굴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다르다는 점도 느끼는데 제가 여기서 또 막 말을 드리면 특정 어떤 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멘트가 될 수 있어서 그건 가름을 하고요. 그래서 대형 레거시 금융기관의 어떤 디파이 혁신 구현 과정에서 리플 XRP의 ODL 시스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민간 영역에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 재밌죠. 그래서 특히 이제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떤 공용 통화가 짠 하고 등장한다라기보다 일단은 1단계 차원 초기 단계에서는 영내 통화 각국의 피아트 머니를 잘 활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결제하는 거를 뭐 위안화나 루피 같은 피아트 머니 각국의 회원국들의 영내 통화를 통해서 결제를 하겠다. 그래서 탈달러의 어떤 가속화를 내겠다라는 게 지금 브릭스 진영의 의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뭐 당장 단기간에 이 달러 패권을 대체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한다라는 거 이에 대한 시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한 10년, 20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브릭스 진영의 어떤 소비력과 이런 것들이 이미 G7 진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한 5년,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은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그 끝은 꽤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창대한 역할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뭐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남아공 대사 아날 수크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브릭스 통화 논의는 시기상조야. 무엇보다 이 달러와 유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하고 이 환전 과정에서의 손실도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환전 과정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수수료. 이른바 수수료가 많이 들잖아요. 여기서 딱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건 뭐다? XRP를 비롯한 여러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 커런시를 활용하면 이런 거 다 단방에 해결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도 브릭스 진영과 되게 가깝게 지금 디파이 혁신, 블록체인 결제 혁신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다? 리플인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인도부터 짚어봤잖아요. 인도, 마스터카드 난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런데 브릭스 진영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에이, 이미 연계되어 있는 XRP 활용하면 다 끝나는데, 요런 약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어떤 마음이 좀 실린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XRP여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XRP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각국 중앙은행들과 또 은행들, 민간 은행들과 협력을 진행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의미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회원국들이 이미 XRP를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XRP 레저를 활용하면 어떤 우려점들, 빠른 송금,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 없는 송금, 이런 것들이 아주 손쉽게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게 이미 브릭스 진영의 일부 회원국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혁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브릭스 진영 전반으로 확장되는 환경, 그렇게 막연한 희망회로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이상의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리플 밸류 리포트 2023 버전이 나왔습니다. 전 아까 이걸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아직 보지는 못했고, 다른 분들이 올린 걸 놓고 봤을 때 재밌는 것들이 좀 담겼나 봐요. 그 중에서 가장 섹시한 것 중에 하나가 2027년까지 국경 간 송금 결제 그 규모가 250조 달러로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각주 64번이 붙어서 뭔가 하고 따라가 봤더니 이게 영란은행의 2023년 국경 간 결제 리포트에 담긴 내용. 그러니까 리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란은행, 이걸 직접 활용해야 되는 영란은행에서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7년 얼마 안 남았죠. 4년 뒤에 국경 간 송금 결제 규모가 250조 달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폭적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리플이 약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의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셰넌 솔프라는 이 웰스파고 매니저로 좀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 500달러도 좀 부족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250조 달러 유동성을 해결하려면 이게 되겠어? XRP 500달러 가지고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혹시 모르니까 진짜 2025년, 2030년 이렇게 좀 길게 정말 아주 장기적으로 끌고 갈 물량들은 일부는 그냥 어디 짱 박아 두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급반등한다고 막 이렇게 조금 익절 급하게 할 때도 부분 익절로 가야지. 이게 진짜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영란은행 리포트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야, 250조 달러? 2027년이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많이 흡수가 될 텐데, 전환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리플과 관련해서는 어떤 리플의 역량들이 더 확장이 돼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500달러가 아니더라도 내심 전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씨, 50달러만 가도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류 진영에서 월가에서 자산관리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꽤 적극적으로 XRP 시세를, 물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죠,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반감기, 내년 반감기, 그 다음 반감기,
5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될 때쯤에는 야, 이 재밌는 상황이 또 XRP에서도 포착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소 500달러 그러니까 좀 희망 회로가 돌아가는 부분이긴 한데 500달러 정도라면 뭐 삿포로 몇 번 가고도 남았겠죠. 아마 유럽 어디도 막 가고 그러겠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단계의 어떤 XRP 시세는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들 시세보다는 이런 펀더멘털과 관련하고 어떤 포텐셜과 확장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더 방점을 찍으시면 그래도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